네, 기자들이 떴다 시간입니다. 이규찬 기자 만나보기 전에 잠시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대호 기자의 방송 진행을 축하해주는 모양입니다. 코스피가 1910선까지도 뛰어넘었습니다. 분명히 오늘 시작은 강보합에서 시작했는데 상승폭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27포인트까지 오름세를 나타내서 1914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사흘째 함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코스피가 조금 더 탄력적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0.45%의 상승입니다. 수급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외국인들이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폭을 더 늘리기 시작하더니 이 시간에 3,335억 원, 기관들도 동반해서 1,800억 원의 매수, 개인들이 이제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네요. 5,100억 원의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은 반대입니다. 개인이 매수 우위, 외국인 기관들 동반 매도입니다. 시가총액 상해 종목들 일제히 상승인데 오늘 전기전자, 증권, 철강금속, 금융, 건설까지 온 업종이 오르고 있고 외국인 기관들 쌍끌이 매수 업종도 눈에 띄고 있기 때문에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요. 거의 전 업종이 다 오르더라고요. 역시 이럴 때 그러니까 사실상 7월 말부터 외인들이 다시 이제 복귀하면서 사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개인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오늘도 5천억 이상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요즘에 환율이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환율은 벌써 한 1,120원 초반대, 오늘은 1,126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네요. 자, 이규찬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그제는 진행을 하셨잖아요. 네. 체질은 역시 출연이에요. 기자 출연이 낫죠. 네. 옆에서 막 마음대로 떠드는 게 낫지 진행하는 것보다는요. 근데 오늘 주제를 보니까 네. 굉장히 기고만장 기자실에서만 공개하는 내용인 것 같아서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은 제가 삼성전자 내부 회의록을 입수해서 그 내용을 좀 공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됩니까? 네, 뭐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지금 총책임하신 게 이제 신종균 사장, 지금 갤럭시 신화를 쓴 분 아닙니까? 그죠. 그분이 했던 발언들, 그 아주 센 발언들이 많아요. 그런 내용들을 지금 담아 있는, 심지어 그 삼성전자의 뭐랄까 아킬레스건이죠. 좀 부끄러운 과거, 옴니아폰, 옴니아에 대한 신랄한 자기 비판, 이런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공개 내부 회의록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제 비공개인데 네. 그걸 어떻게 입수했다는 거죠? 그 내부에서도 철저히 단속을 할 텐데. 네, 사실 뭐 제가 입수한 게 아니고요. 그 애플이 공개해 준 겁니다. 역시 네. 경쟁사에서. 이규찬 기자 직접 이제 입수를 했으면 이거 대박이었는데. 네, 제가 삼성에서 직접 받으면 네. 삼성에 난리가 나겠죠. 색출하겠죠. 누가 유출했느냐. 그렇겠죠. 네, 소리 소문 없이 이게 사라지실 지금 수 있어요. 영문 서류로 일단 먼저 원본이 있어요. 미국에서 지금 법원에 제출된 서류인데 highly confidential에서 attorney's eyes only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그 영어로 돼 있는 뭔 뜻이냐면 굉장히 이제 기밀 문서 그리고 변호인들만 보세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정에 제출된 서류는 사실은 판사하고 양측 변호사만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가 어디서 구했을까요? 미국 언론들한테 이걸 배포했더라고요. 애플이 그렇죠. 삼성전자 회의록을 빼내서. 그래서 증거 제출하면서 동시에 미국 언론들한테 흘린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그 원본 파일을 찾아서 봤더니 이 영문이 원본이 아니에요. 그리고 봤더니 어떤 내용이냐 했더니 한국에서 그 김모 수석과 뭐 고모 수석 이제 삼성전자 실제 계신 직원분들이 이메일로 보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일 제목이 사업부장 주관 간부급 간담회 내용 요약 이렇게 한글로 된 이메일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증거 자료들이 공개가 되면서 삼성전자는 물론 난처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얘기를 했지만 이 갤럭시 S3의 아주 핵심 멤버인 신종균 사장의 이메일이 공개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좀 더 그럼 집중적으로 살펴볼까요? 어떻게 공개가 되었습니까? 이제 미국 언론들이 이제 좀 어제 오늘 살짝 보도를 했는데 신종균 사장의 메일이 공개됐다 이랬는데 그 정확한 거는 신종균 사장의 메일이 아니고요. 신종균 사장이 발언한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직원들이 공유 차원에서 이렇게 돌린 거예요. 2010년도 2월 10일 날 회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내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공개돼서 안 돼요. 원래 변호인들만 갖고 있어야 되는 자료인데. 근데 언론에 다 흘렸다면서요? 근데 지금 애플하고 삼성이 이제 미국에서 법정 소송 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송하는 과정에서 삼성이 한번 먼저 이제 변칙을 했어요. 장외 싸움을 시작했죠. 그렇죠. 그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어요. 법정에서. 그럼 증거가 채택이 안 되는 것들은 사실 미국에서 판사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들이 배심원들이 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심원들은 일반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일반인들이 판단할 때 이거는 판단하는데 필요한 거니까 참고하시고 이건 안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배심원들한테 이걸 보여주지 말라고 한 내용인데 삼성이 그걸 언론에 깐 거예요.
언론사에다 발표했어요. 약간 좀 여론몰이를 그렇죠. 하려는. 예. 그러면 배심원들 간접적으로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애플이 항의를 했는데 그래서 삼성전자 제재해달라고 했는데 제재는 안 했어요. 근데 삼성이 했던 거에 대해서 애플이 이번에 일종의 보복을 해준 거죠. 그래서 너네 회의록을 내가 이렇게 증거로 제출합니다라고 하고는 이거 언론에 또 똑같이 보내준 거예요. 삼성이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이 내부 회의록이 어떻게 빠져나갔을까? 그것도 애플에 네네. 상당히 저희도 궁금합니다만 삼성전자가 그걸 더 궁금해하겠죠.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뭐 밝혀질지 안 밝혀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내용을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네. 내용을 궁금해하실 텐데 일단 삼성하고 애플의 그 소송 그 핵심은 그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을 베꼈느냐 네. 안 베꼈느냐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잖아요. 네. 그 뭐 주장에 근거가 될 만한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까? 네, 애플이 여기서 딱 포인트 찍은 게 디자인의 위기 이런 내용이에요. 디자인의 뭐냐면 위기? 신정규 사장이 이렇게 당시에 2010년 2월에 어떤 시점이냐면 그 2009년 말에 아이폰이 한국에 처음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대응을 위해서 옴니아를 내놨죠. 옴니아 그 참 악명 높은 네, 옴니아. 그 유저들이 참 버림받았다고 예. 홍길동이라고 뭐 홍길동 폰 이런 말 들었어요. 예. 근데 옴니아 내놨는데 솔직히 지금 와서는 삼성전자도 인정해요. 예. 솔직히 그때 못 미쳤다. 우리가 아이폰에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네. 그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신종일 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삼성전자 옴니아폰 내놨는데 애플하고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 얼마나 불편한지 아냐. 너네 써봤냐 이거예요. 그래서 디자이너들 높여놓고 굉장히 신랄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옴니아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남들이 이걸 뭐 아이폰하고 비교하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 절대 비교할 만한 수준이 안 된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그 밖에서는 그렇게 말을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스스로는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 차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옴니아폰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래서 삼성이 지금 디자인의 위기다. 지금 모든 아이폰, 핸드폰의 기준은 아이폰이다. 아이폰이 기준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당시 상황을 보시면은 삼성이 그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2위에 올라왔어요. 1등이 노키아였고 그래서 항상 노키아를 보고 쫓아갔는데 당시에 많이 쓰는 폴더폰이라든지 뭐 그냥 플립형 폰 그리고 뭐 접었다 폈다 하는 폴더폰 이런 것도 있었는데 터치폰이라는 게 처음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폰이라는 변수를 고려 안 하고 있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새로운 시장에서는 아이폰이 기준이 돼버렸다. 그러면 우리도 아이폰 같은 걸 만들자. 아이폰 같이 만들어라라는 이 표현이 있어요. 이것도 애플이 봐라 베끼려고 한 거다. 그래서 디자인의 위기다라는 것과 아이폰을처럼 만들어라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이것이 바로 삼성이 갤럭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 회의 이후에 나온 게 5월에 갤럭시가 나왔는데 이게 바로 갤럭시 자체가 아이폰을 베껴 만든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데 뭐 사실은 전체 맥락을 사실은 내용을 보면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당시에 옴니아폰이 이게 문제가 많고 이건 아니다. 예. 이렇게 만들면 안 되라고 좀 독려한 거다. 이게 삼성 측의 주장이거든요. 그거는 뭐 어떤 기업이든지 제품 개선을 위해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인데, 예. 네. 그게 소송에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또 애플은 또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디자인의 위기다. 아이폰처럼 만들어라. 옴니아 정말 내가 써봐도 아니다. 이런 것만 가지고 베꼈다라고 그냥 간접적으로 그냥 애매하죠. 때려잡는 예. 거지. 예. 이것이 굳이 뭐 애플이 정말 이거 정말 베꼈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증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가 봐도. 자동차를 벤츠처럼 만들어라 이렇게 그렇죠. 누구든지 말을 또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애플이 정말 이걸 증거라고 생각해서 했을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그 심리전 같아요. 삼성전자도 너네 그 애플이 좀 공개되길 꺼려해서 민감했던 부분들을 공개한 것처럼 나도 너네가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네 내부 회의록과 너네가 공개됐을 때 스스로 부끄럽거나 소송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타격이 있을 만한 이런 내용도 공개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좀 심리전 차원에서 이 내용들을 공개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사장조차도 옴니아 너 함유가 땅 차이로 차이 난다라고 이렇게 좀 뭐랄까 외부에다 드러나면 좀 부끄럽잖아요. 우리 나 애플에 비해서 너무 못해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건데. 일단 거기까지만 보면 애플은 뭐 한 절반 정도는 성공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번 소송보다 더 위험한 소송이 예를 들어서 옴니아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불만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옴니아가 잘못된 제품이다. 인정해버리는 꼴이 돼서.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만약 이런 게 근거 채택될 경우
집단 소송 같은 거 갈 경우면 그러겠네요. 뭐 지진 않더라도 이런 네. 논란 자체가 사실 부담스러운 거죠. 당시에 어떻게 내놓을 때는 옴니아 그 소비자들한테는 어쨌든 우리가 잘 만든 폰이고 정상적인 폰이다라고 했는데 항상 말은 그렇게 하니까. 여기 내용 자체는 준비되지 않은 폰이었고 아하. 문제가 있는 폰이었다라고 네.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옴니아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예. 있겠죠. 유저들이 화날만 할 내용이기도 하네요. 이 회의록에 또 이 삼성전자의 전략을 읽을 수 있는 내용이 혹시 들어 있습니까? 네, 사실은 저는 이 내용은 사실 좀 감동스러웠어요. 뭐냐면 감동? 2010년 당시에 봤으면 이건 완전히 센세이션한 그 뭐랄까 삼성의 스캔들이 될 기사들이 많았죠. 뭐 옴니아가 아이폰보다 못하다는 얘기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사실 우리 결과 알잖아요. 갤럭시 노트 나왔죠. 갤럭시 S3 나왔죠. 예. 그리고 애플한테 2분기에는 거의 2배 차이로 스마트폰 그렇죠. 판매량 지금은. 앞섰죠. 네. 예. 지금은 이제 상황이 바뀌었고 실제로 거의 전 세계 시장에서 이런 소송을 통해서도 애플과 삼성은 정말 라이벌 기업이다라고 인지도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과인 상황에서 지금 놓고 보면 미담이에요. 그 옴니아라는 폰을 내놓고 스스로가 이제 반성을 하면서 야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어허. 전략을 짜가는 과정이 보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사실은 애플이 지금 대응 못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화면 크기잖아요. 아하, 그렇죠. 갤럭시 노트 5인치 나올 때 뭐 큰 거 쓰겠냐. 거기는 한 가지 종류씩만 만드니까. 네, 불편하다. 야, 5인치 그 말도 안 된다 했는데 갤럭시 노트 어마어마하게 팔렸잖아요. 예. 그래서 갤럭시 노트가 사실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서 자기가 기준을 만들 수 있는 모방하는 패스트 팔로우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애플을 꼭 베꼈다라고는 하지 않지만 애플의 전략을 얼른 따라했다. 패스트 팔로우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였어요. 패스트 팔로우 말 그대로 뭐냐면 빠르게 따라가는 사람. 뭐 카피캣이라고 애플은 또 그쵸. 그렇기도 하고. 그 1등이 어딘가로 가면 얼른 쫓아가서 2등으로서 빠르게 쫓아가는 전략. 그러다 네. 보면 모방이라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경쟁 1등에 항상 쫓아가는 입장이라는 입장은 있었는데 갤럭시 노트를 내놓으면서 5인치라는 새로운 시장을 자기가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여기 회의록이 나와요. 네. 뭐냐면 보여주실까요? 이제 신종기 사장께서 그 네.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경쟁력은 스크린이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아, 우리의 경쟁력이 스크린이라는 얘기가 뭔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스크린이고 스크린의 사이즈를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강력력 있는 게 뭐냐 디스플레이 스크린이니까. 그리고 앞으로 TV 보는 사람들이 예를 이렇게 들었어요. TV 보는 사람들도 점점 큰 TV 찾지 않냐. 이제 화면에서 터치폰 쓰면서 컨텐츠를 보기 시작한 사람들은 더 큰 화면을 원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점점 사이즈를 키워나가자.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지금의 전략이 이미 나왔어요. 예. 그 전략이 당시부터 있었다라는 거고. 이때부터 어떤 방향을 정하고 그 음. 방향대로 지금 한 2년 정도를 해오니까 오늘날 결과가 이렇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 이번 소송전에 이게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거 좀 평가해 주세요. 소송전에서는 저는 여기서 신준 사장이 얘기한 것 중에서 하드웨어에서는 사실은 크게 없었어요. 하드웨어는 뭐 자신 있다. 네. 하드웨어는 삼성전자가 잘 만든다. 그런데 UI가 문제다. UX가 문제다. UX라는 게 뭐냐면요. 사용자 경험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신종현 사장 말 굉장히 공감해. 뭐냐면 UX란 말 자체를 쓰지 말아야 된다. 뭐냐면 내가 사용자가 이걸 어떻게 쓰게 되느냐. 핸드폰 사용하는 느낌이 어떠냐. 편해 안 편해 이런 느낌. 이거가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폰이 기준이니까 그걸 따라하자라는 네.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특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네. 실제로 뭐 이게 베꼈다라는 증거가 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죠. 네, 재밌네요. 애플과 견줄 수 있는 기업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자랑스럽고 좋은 일 아닙니까? 네, 뭐 오늘 좋은 얘기 같은데요. 오늘 이규찬 기자 통해서 삼성과 애플 그 소송에 담긴 비화 이야기 들어봤고요. 또 진행되는 상황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네, 네.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소송이 있으니까요. 그 결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도 같이 인사드리죠. 예, 네. 기구만장 기자실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